안녕하세요. 김알TV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편에서는 전체적인 내용과 계약서 작성 전에 주의할 점,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 승계 절차와 필요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1편부터 꼭 보시고요. 이번 영상은 건설사 모델하우스로 이동해서 나머지 뒷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명의 변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차는 건설사 모델하우스로 이동입니다. 거의 대부분 모델하우스에서 명의 변경 처리가 이루어지고요. 간혹 건설사에서 다른 곳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하기도 합니다. 미리 전화해 보시면 명의 변경 장소가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의 변경은 정해진 날에만 하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셔야 원하는 날짜에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전에는 미리 예약 잡으시고요. 저희는 계약서 적는 날 바로 건설사에 전화해서 시간을 잡는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시면 저희처럼 매매 계약서 작성할 때 날짜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명의 변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D-Day가 다가오기 전까지 은행과 사무실에 몇 번씩 확인해 봅니다. 혹시나 일정이 바뀐 건 없는지 또 확인한답니다. 먼저 매도인 필요 서류입니다. 첫 번째, 신분증은 필수고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도장은 인감도장으로 준비하시고요. 세 번째, 분양계약서, 공급계약서 원본, 발코니 확장계약서, 옵션 계약서 원본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분양권 매매 계약서인데요. 이건 매도인과 매수인 중 한 분이 챙겨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혹시 고객님들이 챙겨 오시지 않을까봐 저희도 챙겨 간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동산 신고 필증입니다. 이건 부동산에서 챙겨 갈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인감증명서 한 부 필요합니다. 이때 꼭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급하시고요. 매수인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본인이 발급하셔야 돼요. 건설사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명의 변경이라 그런지 대리로 발급받은 건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꼭 본인이 발급하세요. 그리고 일곱 번째, 주민등록 등본도 한 부 필요합니다. 이때 주민번호 13자리 다 나오게 발급하시고요. 반드시 본인이 내방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매수인 필요 서류입니다. 신분증 필요하고요. 도장은 인감도장입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 한 부 필요합니다. 이때 일반으로 본인 발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민등록 등본 한 부 필요합니다. 세대원 포함, 주민등록번호 표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중도금 대출 승계 여부에 따른 구비 서류인데요. 중도금 대출을 승계할 경우 대출 승계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건 은행에서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상환했을 때는 대출 중도금 상환 후 상환 영수증을 지참하셔야 됩니다. 서류 준비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을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도인일 경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수입니다.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부동산 매도용으로 매수인 인적사항을 꼭 적어야 하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를 들고 가셔서 보고 적으셔도 되고 부동산에서 미리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매수인분의 성함,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이때 매수인이 공동명의일 경우 두 분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서류는 남으면 가져오면 되지만 만약 현장에서 부족하면 또 동주민센터로 달려가야 하니 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미리 인감은 총 몇 통이 필요한지 등등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명의 변경 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됩니다. 너무 일찍 발급받으셔도 안 돼요. 1개월 이내 것만 효력이 있습니다. 공동명의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서류는 각각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모델하우스에서 명의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명의 변경은 분양계약서, 확장계약서, 옵션계약서 원본에 권리의무 승계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매도인란과 매수인란이 있는데요. 매도인은 매도인란을, 매수인은 매수인란을 작성하고 날이 나면 명의 변경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건설사의 도장을 받아야 하는데요. 현장에서 받을 수 있으면 그날 분양계약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도장을 받지 못하고 본사로 서류가 왔다 갔다 해야 되면 며칠 시간이 걸립니다. 이 경우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건설사에서 매수자분께 연락이 갈 거예요. 그때 찾아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도인분은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권리의무 승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사 한 장 해달라고 하셔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건설사의 도장까지 다 찍힌 걸 은행에서 확인하면 중도금 대출을 실행시킵니다. 이건 건설사에서 은행으로 팩스를 보내 공유됩니다. 이렇게 공유가 완료되면 모든 절차는 끝이 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매도인께서 신고하시면 되고요. 본인 거주지 세무서 또는 인터넷 홈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양도일, 잔금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양말 2개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근데 명의 변경하시고 그날 바로 세무서로 가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챙겨 가셔야 될 서류는요. 분양계약서 사본, 앞에서 말씀드렸던 권리의무승계 페이지입니다. 복사해 두시고요. 분양권 매매계약서 사본, 인지대, 수수료 영수증을 챙겨 가시면 됩니다. 인지대와 수수료 영수증을 챙겨 가시면 공제받을 수 있으니 소중한 자산을 꼭 아끼시고요. 세무서에 가시면 종이 한 장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크게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많이 헤매셔서 저희는 양도소득세까지 싹 계산해서 작성해 드리고 세무서에 가셔서 인적사항만 기재하고 바로 내실 수 있도록 모든 필요 서류를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하게 되면 이익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신고는 꼭 하셔야 됩니다. 이로써 모든 절차가 전부 마무리되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으세요.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전부 알아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분은 서류만 잘 챙겨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서류만 한 번 더 체크해 볼게요. 중도금 대출 받을 때 필요한 서류가 있고요. 명의 변경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매수자라면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총 몇 통이 필요할까요? 중도금 대출할 때 한 통, 명의 변경할 때 한 통 필요하니 총 몇 통 필요하죠? 두 통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야무지게 총 몇 통을 준비해야 되는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행마다 건설사마다 필요 서류가 약간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요.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인데요. 저희가 3월 2일 날 명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매도인 쪽과 매수인 쪽 서류가 잘 준비되고 있는지 연락드렸는데요. 그런데 매수자분께서 계약 때부터 명의 변경 날을 계속 3월 16일로 착각하셨어요. 왜 사람이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 계속 그렇게 생각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챙겨드린다고 챙겨드렸는데 3월 1일은 명의 변경 전날이잖아요. 3월 1일은 그리고 공휴일, 다음 날은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D-Day. 그래서 하루 전날 한 번 더 전화 드렸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3월 16일로 착각하고 계셔서 서류 준비를 하나도 못 하셨다는 거예요. 띠로리. 그 순간 식은땀이 쭉 나는 거 있죠. 그래도 요즘 참 좋은 게 공인인증서 하나면 인감증명서 빼고는 다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인감증명서만큼은 동사무소, 즉 행정복지센터 가셔서 직접 발급받으셔야 되고요. 다른 거는 다 인터넷으로 발급됩니다.
다행히 인감증명서 빼고는 다 인터넷으로 발급되니 하루 전에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잘 챙겨 오셨답니다. 혹시 저희 고객님처럼 서류 준비가 안 되셨다면 걱정 마세요. 공인인증서가 늘 번거롭게만 느껴졌는데 전날만큼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참 편리해진 세상입니다. 명의 변경은 어느 때보다 즐겁고 중요한 날이니 야무지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분양권 명의 변경 과정과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꼼꼼하게 설명해 드린다고 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류 부분은 큰 차이는 없겠지만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은행과 건설사에 미리 확인해 보시고요. 좋은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